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법이 국회 청원이 이뤄진 지 10개월 만에 발의됐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전언인데요. 하지만 법안 통과 전망이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척 화력발전소 등 석탄 발전소가 입지에 있는 당사자인 강원도 정치권이 법안 통과를 위해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이효성 사무처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효성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석탄 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 줄여서 우리가 탈석탄법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법안이 지난달 17일에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청원을 통해서 발의됐는데 어떤 내용을 다룬 법안인지 먼저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석탄법이 발의된 것은 관련 청원이 국회에 전달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는 지난해 8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바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강릉, 삼척 등에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탈석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은 지난해 9월 30일 성립 요건인 국민 동의 5만 명을 달성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는 별다른 소식이 없이 입법 논의를 계속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그다음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8월 17일 지난달이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석탄발전 중단법, 이른바 탈석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업 개시를 신고하지 않은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정부가 석탄 발전 사업자는 물론 관련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기업, 지역 주민 등 석탄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사업 중단과 철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책까지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석탄 발전소를 짓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석탄 하루역 발전소를 폐쇄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은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업 개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 사업자의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철회하도록 하고요. 또 석탄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전기 사업에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짓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제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기존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도 정부가 조기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또 삼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게다가 지난 2021년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공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도 뒷받침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이 법이 바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는 10월 그리고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인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 1, 2호기를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닌데요. 10개월 전에 국민 동의 5만 명을 달성해서 국회 산자위에 이 법안이 회부가 됐는데 산자위는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뤘어요. 이 때문에 참여연대랑 이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지난 6월 달에 국회가 청원 심사를 무기한 미룰 수 있게 하는 국회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을 침해한다. 이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몰두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논란이 될 만한 지역 현안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치인들도 탈석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는데요. 먼저 강원도 행정부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탈석탄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가 없고요. 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지역구인 이철규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으면서 국회에서는 탈석탄법을 다루어야 하는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이기도 한데요.
산자부 장관한테 그 유연탄 육상 운송 관련했을 때 그 철회가 아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화력 발전 건설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 지역의 사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없거나 미온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해시랑 그 삼척시는 이전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반대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발전소 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발전소 측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불거졌던 유연탄 육상 운송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권한이 없다면서 발을 빼고 있고요. 또 주민의 의사를 산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무래도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될 법한 법을 이 지역 현안을 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환경 관련 단체에서는 이른바 탈석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석탄 발전으로 인한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국가 중에서 또 2위를 차지할 만큼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 해외 주요국들은 그 아시다시피 이미 탈석탄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만 보면요, 독일은 지난 2018년에 그 석탄 발전 설비의 단계적 폐지 및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법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탈석탄 전환으로 인해서 그 실직한 석탄 산업 종사자 그리고 타격을 받게 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석탄 지역 구조 강화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 탈석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지연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이 또 진행이 지금 되고 있죠. 실제로 강릉 안인 석탄 화력 발전소 1, 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도 이제 상업 운전을 개시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 재작년 11월에 그 영국의 기후 및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라는 단체에서 이 석탄 발전을 토대로 한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를 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전 세계 석탄 발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호주가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엠버 대표의 데이브 존스 그 대표는 203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호주, 일본, 한국의 석탄에 대한 입장이 변화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핀란드의 또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랑 또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이제 지난 6월에 그 공동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그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그 대기 오염 및 건강 피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국내 15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배출한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서 지난 이제 2021년 2022년 총 1,968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 이제 석탄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린이 천식 환자가 2,760명, 또 미숙아 출산이 285명,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는 563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또 석탄 화력 발전을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할 경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으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기간이 약 2,333년이나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삼척 맹방 지역에서는 석탄 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벌써 몇 해째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피해 현황 어떻습니까? 실제 피해가 그렇게 큽니까? 이 주민들은 그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해서 백지화를 통해서 생존권을 지키고 또 맹방 해변을 살리기 위해서 꾸준한 활동을 계속 벌여왔어요. 지난 6월 23일과 24일간 그 양일간 동해시 거주하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석탄 육상 운송 추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석탄 육상 운송 추진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84.7%, 또 석탄 육상 운송으로 인한 동해 시민의 건강 및 경제 영향에 피해가 있다는 답변이 90.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이 삼척 블루파워는 유연탄 육로 운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석탄을 가득 실은 25톤 트럭이 하루 480회, 하루 22시간 동안 동해와 삼척시 시민들의 주거지를 가로지르며 달리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트럭의 매연과 소음, 석탄먼지 등이 그 근처로 넘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민들이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그 유연탄 운송 트럭 소리에 쉬지를 못하시고요. 또 밤에 잘 주무시지도 못합니다.
이연탄을 싣고 들어온 트럭이 운송을 끝내고서 다시 빈 트럭으로 나갈 경우에는 이게 덮개를 씌우고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먼지가 다 날리고요. 밤에는 감시조차 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인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럼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도 도내 정치권이 탈석탄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좀 내야 한다라고 강조도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간 침체되어 있던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원특별법과 이 탈석탄법이 대치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탈석탄법이 통과되면 도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진 않을까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기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강원특별법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환경, 산림, 국방, 농업을 4대 핵심 규제로 보고서 이에 대한 규제 해제와 또 자유로운 개발 권한을 강원도에 가져오는 법이에요. 자치권 강화가 곧 난개발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원특별법은 그 추진 목적에서부터 환경 규제 해제가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법 통과로 강원도의 난개발이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몇 조항만 살펴보면은 13조는 이제 규제 자유화 선언으로 마구잡이 개발의 포문을 열었고요. 또 41조, 42조, 55조 등등 쭉쭉쭉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또 산림청의 권한을 도지사한테 이양해서 국토의 일관된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 파괴를 낳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더 기만적인 게 이 59조를 보면 환경 파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강제력 하나도 없는 탄소 중립 자치도 조성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점입니다. 이 단점과 한계가 명확한 법안임에도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들마저 사실은 매우 신중이라는 의사를 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원도의 양당 정치인들 합심에 밀어붙였고 결국 입법에 성공했지요. 현재 강원특별법은 주민과 자연에 대한 고려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무분별한 개발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민과 자연을 보호하는 탈석탄법과는 대치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은 고정된 게 아니죠. 강원도의 특별함은 녹색의 가치죠. 이 녹색의 가치로 이 특별법을 개정 입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탈석탄법 상임위를 넘어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많은 관문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도내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에 힘을 좀 보태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강원도가 가진 특별함은 녹색입니다. 국제사회는 심각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서 탄소 중립과 그다음에 대한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개발의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존을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로서의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도 정치인들이 이 강원특별법 59조 탄소중립자치도 조항을 형식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증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강원형 탈석탄 조항, 그리고 도 조례에 탈석탄 및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조항을 넣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회로 보자면은 일단 강원도 출신이면서 탈석탄법을 다루는 산자위 의원 이철규 의원, 또 원주 송기헌 의원, 비례의원인 춘천 노용 의원이 상임위에서 이 탈석탄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해야겠고요. 또 강원도와 도의회에는 특별법으로 가져온 자치 권한을 탈석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강원도당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 산자위 소속들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좀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입장이 없어요. 입장 표명이 지금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구잖아요. 근데 지역구인데도 막상 이제 산자위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거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발전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주민들 앞에서는 이제 좀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된다는 모양새를 비치긴 하지만 실제로 국회 산자위에 대응하는 태도는 그렇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의 이효성 사무처장이었습니다.